저한테 영어 자꾸 질문하시는데 츤데레가 뭐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하다 영어로 뭐죠? 이런 거 있잖아요. 스몰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디 가서 주문할 때 Can I get something? 외웠어. 근데 미국 갔어 시애틀에 I want 이거밖에 안 나와. 좀 더 네이티브스러운 게 뭘까? 인풋을 전혀 안 하면서 계속 The view is very fantastic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이미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오늘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머릿속에서 표현들이 뱅글뱅글 돌기는 하는데 계속 검열해서 그중 베스트만 말하고 싶어하는 성향이다. 틀려도 괜찮으니 그냥 말해보고 싶은데 또 그러면 단어만 나열하는 느낌이 든다. 영어 공부의 근본적인 방향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거든요. Which one sounds better? 이제 1번이 이제 이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단어로 얘기해야 더 better하게 들리느냐 이거고, 두 번째가 more accurate.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들은 분 중에 예를 들어 proper라는 단어도 외우고 decent라는 단어도 외우고 뭐 이런 단어를 외웠는데 두 가지 동시에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뭐가 더 정확한 단어냐. 예를 들어 한 끼를 제대로 먹었다 하면은 proper meal? decent? 이런 그 고민에 빠지신다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일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의 양이 늘수록 고민이 생기는 거.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아주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좀 더 네이티브스러운 게 뭘까? 이게 뭐 단어일 수도 있고 문형일 수도 있고 이런 세 가지 욕심을 부리면서 이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거를 영작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광화문에 이제 차가 막혀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는 바람에 회사 지각할 뻔했는데 그래도 겨우겨우 늦지 않게 출근했다. 이미 한글 보면 어렵죠? 근데 사실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다니면서 저한테 영어 자꾸 질문하시는데 츤데레가 뭐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하다 영어로 뭐죠? 이런 거 있잖아요. 스몰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근데 겨우겨우는 어려워 저도. 근데 늦지 않게는 어떻게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출근했다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평소 같으면 예를 들어 그냥 I went to work. 늦지 않게 좀 막힐 것 같아. 이러다 지우고 I wasn't late to work. 이러면은 좀 괜찮죠? 겨우겨우는 없지만. 근데 이분이 이런 걸 배우신 거야.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뭘 해내다 할 때 혹시 쓰는 표현 아세요? make it. 돌아버리겠네. make it을 맞습니다. make it on time 이래도 영어 잘하는 거네요. 어떤 분이십니까? 이야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manage it to 동사 이렇게 쓰면은 그건데 이거를 이제 아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만약에 이 표현을 몰랐으면 그냥 영어 큰 어려움 없이 했을 것 같아요. 원어민 만났으면 I wasn't late to work. 뭐 I got to work on time 이렇게 했다가 섬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accurate and native스럽게. 그러니까 저도 이 시간이 되게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아니까 또 붙여야 되는 거야. 그냥 도저히 안 되면은 I was stuck in traffic, but I wasn't late.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를 하나 더 알므로써 말의 속도가 자꾸 느려지고 스피킹이 안 되는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까 전에 세 가지 제가 뭐라고 그랬죠? Sounds better, more accurate, and more native. 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아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was able to, could, manage to. 이거 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식으로서의 영어는 반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지식이 총량이 자꾸 늘어나면은 영어가 자꾸 더 섬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피드도 자꾸 떨어지고 안 좋거든. 여러분이 다 암기한 문장들 있죠. 암기한 문장. 그러면 그 책에 예를 들어서 I managed to get to work on time 이걸 외우는 거는 속도가 천천히 하더라도 accuracy, 정확성이라든지 이거를 다 지키면서 확인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건 공부니까.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니콜라스라는 사람하고 동네에서 마주쳤어.
근데 뭐 오늘 뭐 어쨌냐 어제 어쨌냐 하니까 어제 차가 많이 막혔는데 그래도 지각 안 했잖아 이 말을 하는데 배운 걸 다 끄집어내서 쓰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리얼 라이프에서는 이걸 분리를 좀 시키는 그 마인드셋을 좀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닉 만났을 때는 이게 이제 뭐 I wasn't late to work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은 영어는 I got to work on time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acceptable한 수준으로 내뱉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저 역시 똑같았습니다. 통번역 대학원에 스터디할 때는 1번의 방향으로 하죠. 그러니까 지적질을 많이 해요. 스터디 파트너가. 특히 이제 해외에서 성장한 애들은 뭐 이게 어떻다 저떻다 뭐 영어가 왜 그 모양이냐 왜 could를 안 쓰고 can을 쓰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실제로 수업 시간에는 그냥 교수님들이 그걸 다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튀어나온 대로 해라. 그래야지만 통역이 빨리 이루어지지. 통역사가 말이 느리면은 그 고객이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암기한 걸 확인하거나 공부한 걸 하거나 뭐 베껴 쓰건 필사를 하건 암기한 거 확인할 때는 틀리지 않게 천천히 그냥 또박또박. 근데 네가하고 만났을 때는 내가 원래 하던 영어로 해줘야 돼요. 지난주에 공부한 게 이번 주에 나올 리 만무하거든. 근데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프레시한 상태의 걸 자꾸 끄집어내 쓰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이티브들도 성장하면서 하는 걸 우리가 일주일 만에 그걸 바로 응용한다는 게 되나? 그죠?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쌤, 나중에 그러면 그렇게 실제 네가하고 만나가지고는 되던 대로 하면 나중에 늡니까 영어가? 표현이 확장이 됩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를 하면서 양질의 인풋은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만 그 의식적으로 왜 내가 벼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한국말로 쓰고 있죠 지금? 다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별러서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안 돼. 저도 그거를 누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나는 용을 쓰고 있는데 죽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실제 not bad로 하는 겁니다. 그냥 not bad 수준으로 어휘 틀리거나 문형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acceptable 정도의 수준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만하면 오케이. 문제 없다. not bad 이상이 acceptable. 그 다음에 이제 decent라는 게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제법 하네? 이 정도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유창하다 그러죠. fluent.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너 아침 몇 시에 먹었어? 이러면 7시에 먹었어. 이러면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뭘 그런 걸 물어. 이런 거는요. 뭘 그런 걸 물어라는 걸 외웠다 해도 이 논리적 언어의 영역을 넘어선 어떤 거의 사실 바디 랭귀지하고 비슷한 영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욕심내지 않는데 이제 만약에 그런 걸 욕심내는 사람이 있어 누군가가 나는 완벽을 기할 거야 이러면 impeccable 가능. 이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 impeccable은 무결점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욕심 안 내도 제가 볼 때는 not bad에서 실제 만나서는 해야 돼. better option 찾는 거는 나중에 순리대로 되는 것이지 용 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한두 번 겪어본 건 아니고 자제리 시간이 길었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자꾸 입에서 그 머릿속에 생각나는 위주로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체와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영어가 전체를 주어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you have a good voice, you have a 무슨 skin 이게 you잖아요, 그죠? 근데 your skin is, your voice is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포커스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 제프에 대해서도 얘기 한번 해봐 하면 he has long hair 이렇게 하지. Jeff's hair is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근데 기술적으로 파고 들어갈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그러면 쌤 분명히 김재우 기본동사를 통해서 전체를 주어로 잡고 부분을 목적으로 잡아가지고 the room has 무슨 view 이렇게 백날 외웠는데 석 달 후에 결국 사만다 만나서 the view 이렇게 나오더라. 속 터져 죽겠다는데 그거를 속 터져 하시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 인풋을 전혀 안 하면서 계속 the view is very fantastic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이미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그게 이제 10년 걸린다면 저도 공부 안 할 것 같아. 왜 10년 동안 그럼 스며들 때까지 기다려? 그럼 인생 다 가버리고요. 청춘 가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필요한 해외여행 시점에 안 나오면 소용이 없어.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주문할 때 Can I get something? 외웠어. 근데 미국 갔어 시애틀에. I want 이거밖에 안 나와. 그게 현실이고 그게 당연한 건데 나올 시점이 그렇게 오래는 걸리지 않아요. 아주 어려운 거 빼고는. 근데 이게 지금 I'd like to도 맞거든요, 사실. 근데 이걸 맞는데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acceptable을 넘어서 decent한 영어인데 이게 더 좋은가 싶어가지고 자꾸 다 욕심을 내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좀 내려놓는 게 중요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게 첫 번째 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질문이 뭐냐? 일단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문을 달달 외우는 게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저도 다 해봤습니다. 해보고 오프라인 학원 할 때 학생들 다 시켜보고 윈피키드 같은 책 이런 거 그대로 외워라 해도 안 나와. 왜냐하면 그거하고 100% 동일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느냐. 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해가 100% 안 되거나 이럴 때 그냥 다짜고짜로 그 문장만 건별로 외운다. 이러면 우선 응용이 안 돼. 그 다음 확장이 전혀 안 돼. 플렉스블하게 쓸 수가 없어. 목적어만 바뀌어도 벙쪄버립니다. 목적어만 심지어. 목적어만 바꾸면 되는데도. 그런데 얘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소리.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사운드 연습은 되죠. 소리에 대한 연습이나 리듬을 찾을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어려운 문장인데 야, 챗GPT 같은 게 있는데 영어 배워서 뭐 해? 이거 굉장히 어렵죠, 영어로 하기가.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이거거든요. What's the point? 그 다음에 of learning English when we have ChatGPT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린이들 이게 미국 초등학생 기준으로 하면 이 when이 무슨 when인지 몰라도 돼요. 모국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성인이 되면 이 when이 뭔지를 알고 문형이라는 게 when이 중간에 들어가고 중간에 이런 게 앞에 이런 게 쳐주는구나 이걸 알고 하면은 이 문장 가지고 100개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 문장을 외우면 잘 외워지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데 모르면은 리듬이나 인토네이션만 공부하는 거야. What's the point?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쉐도잉이 옛날에 열풍 불 때 보면 쉐도잉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문장에 대한 조밀조밀한 이해 없이 그냥 소리를 따라하는 행위거든요. 악마는 프라다. 그 다음에 영화 인턴 이런 거 외우는 거 하잖아요. 응용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냐? 영어로 rote learnin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 대한 이해는 없이 생긴 모양만 암기하는 것. 이게 rote learning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거는 응용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훨씬 많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결국 뭐 했다. 이건 아실 것 같아. 뭐죠? 그렇죠. 영어는 지금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나와야 돼. 0.5초 만에 나오죠? 자, end of ing. 이게 이제 학원에서 가르치는 방식인데 이거를 우선 end of ing가 정확하게 언제 쓰는 거를 알고 이 뒤에를 미친 듯이 바꿔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결국 기차를 놓쳤다 해볼까? 늦게 일어났다 안 해도 돼. 기차를 놓쳤다만 하세요. 그렇죠. I ended up missing the train. 이거 아니에요. 근데 end up 정도는 그래도 조금 쉬운 축에 속하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지.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 이해 없이 이것만 외우면 이 missing the train 내용 이 딴 걸로 바뀌면 못하는 거예요. 그럼 end up 다음에 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점심 먹으려고 백화점 갔다가 결국 신발을 사버렸네? 이러면 결국 신발을 뜻하지 않게 사버렸는데 뭐죠? I ended up buying shoes.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무궁무진하단 말이죠. 영어에서. 이런 거를 구조를 이해를 완전히 한 다음에 암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인이 된, 다 큰 어른이 된 다음에는 이게 안 되고 이 문장만 외우면 곤란해요. 이제 하나 더. 학교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의 부모님이 세탁소를 해요. 그러니까 지 친구한테 옷을 탁 던지면서 너 이거 빨아주면 내가 $2 줄게 이래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I will give you $2는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이거 빨아주면 하면 무조건 if 씁니다. If you wash 뭐. 좋은 영어죠. 근데 제가 읽었던 소설에서는 if를 안 쓰고 어떻게 썼느냐? 뭘 썼겠어요, 여러분? When.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저도 긴가민가 하네. I will give you $2 하고 to wash this.
이 투부정사가 if의 어감이 있거든. 근데 원어민이 실제 일상에서 저 투부정사 굉장히 남발하는데 저걸 인지를 못하고 저 문장을 미드에서 보면 저게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to라는 게 이럴 때 to라는 건 사실 가정의 의미가 있다는 걸 모른 채 이 문장만 외우면 응용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닉쌤하고 영어 수업을 교재 작업을 하다 닉쌤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이 단어 이거 빼도 괜찮겠냐? 에디팅 할 때 하니까 그거 빼도 뭐 큰 의미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The meaning is the same. 닉쌤 어떻게 했느냐? I don't think라고 그랬어 먼저. 그리고 it would change the meaning이라고 했어. 근데 이거 문장이 너무 길어서 어렵죠? 근데 그 다음이 앞건인데 to take out the word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학습이 중요하냐? 문장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 달달 외우면은 그냥 계속 말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닉쌤이 이 얘기하니까 이 문장이 쏙 귀에 싹 박히는 거야. 그 단어를 빼도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저 투부정사에 이해가 깊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드를 보건 뭐 영어 수업을 듣건 토익을 공부할 때 저 투가 나오면 완전히 잘 있게 돼요.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시간에 가면서 나오는 것이지 이 투에 대한 이해 없이 이 문장만 미친 듯이 왜 100번을 I don't think it would change the meaning 끊고 to take out the word 이러면 응용도 안 되고 잘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뭐냐? 여러분 문법, 어법 필요합니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문법이나 어법이 꼭 해야 됩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문법이 우리의 표현을 가두는 게 아니에요. 가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법의 틀 안에서 자유자재로 표현들을 집어넣어서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사실 어쩌면 어법이잖아, 문법이잖아. 이런 투부정사라는 게 말할 때 되게 필요하고 그럼 이 형태만 픽스 해놓고 계속 바꾸면 되거든. 그렇잖아요. I will give you $2 to wash this.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첫 번째 제가 수업할 때 하나 경계해야 될 건 뭐다? 일단 닉 만났을 때는 to 못 써요. 이거 배웠다고 오늘. 그러면 if you wash this 뭐뭐뭐 then I will give you $2를 빨리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해. 근데 이걸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공부해 왔던 것 같습니다. 조바심 났죠, 저도. 그게 진짜 되나? 이런 식으로. 근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 금방 되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